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를 그러셨는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사가 됐을 위협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전 지도부가 조직의 명분을 들고 시민들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과정은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금 나눠볼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떠올리기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우리 기억 속으로 재소환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가지는 의미를 여기서 짚어볼 텐데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려면 우선 2019년도죠.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이었죠. 밤 11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티켓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면은 이제 티가 나니까요. 현장에서 발권을 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물론 현장에는 법무부 직원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때 바로 검찰에서는 681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출입국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언론에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일반인들의 대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 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불법이 3개가 있는데 일단은 권한 없이 출국 금지 조치 전에 681차례나 무단 조회를 했다는 부분 적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법은 저기 보면 이규원 검사 명의 긴급 출금 요청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출금 요청은 수사기관에 장의하도록 그렇게 출입국 관리법에 돼 있어요. 네. 그냥 검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분은 네. 그냥 동부지검의 직무대리 신분이었거든요. 그때 대검 파견 갈 때. 근데 본인의 명의로 요청서를 발급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본인 명의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꼬입이 꼬인 거예요. 네.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어야 되니까는 없는 내사번호를 지정을 하고 만들어냈어야 되니까는 네. 과거에 불기소 처분이 됐던 2013년 형제 사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 요청을 할 때는 내사 번호를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부여를 한 거예요. 이규원 검사 명의로. 네. 저거는 뭐겠어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별장 성접대 사건이 사실은 그 이전에 무혐의로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집권을 하면서 자, 이 사건은 엄중하게 명운을 걸고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분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 검찰의 수사에 지금 불법들이 지금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네. 자, 예.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네.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앵커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김학의 차관 저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공소시효 지나서 성접대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 2년 6개월 뇌물죄로 2년 6개월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범죄 행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이 사람 성접대 받아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못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이나 뇌물 문제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하는 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행위가 이걸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 즉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그것도 잘못됐어요. 아무리 빨리 가야 하더라도 그런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출국 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미 2년 6개월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저분을 예. 이걸로 뭐 어떻게 가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분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김학이니까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외를 만들다 보면은 적법 그렇죠. 절차 원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네. 약천 오거리 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네. 경우에 재심 지금 청구받아가지고 손해배상까지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는 그분들을 흉악범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김학의 전 차관을 여기서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걸 무슨 김학이어서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오류라고 봅니다. 네. 나쁜 짓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마구 수사를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거고요.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다루는 검찰이어서 또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건데 자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규현 검사가 왜 갑자기 몰랐을 리 없겠죠. 이게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행동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원래 그랬었습니까?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의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현 검사 출국 금지 신청서를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하려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신청 서류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안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지금 궁금합니다. 아니, 본인도 검사인데 출국 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문 대통령이 18일 날 네. 검찰이 명운을 걸고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라든지 대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출국 금지를 이규현 검사가 대검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네. 이규현 검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팀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서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를 했다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22일 날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행을 한 거니까는 이거는 의견이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 본인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에 누군가와의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소통인가요? 지시인가요? 윗선의 지시에 지시? 가깝겠죠. 소통이라면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건데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면은 지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건 출국 금지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규현 검사가 나중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본인 명의의 신청서를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자체 그 부분을 야당에서는 그럼 윗선에 여기서 말하는 윗선은 어디인지는 짐작이 가겠습니다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 불법한 일이 있었으면 그 불법에 대해서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했던 간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되다가 김학의 차관에 대한 처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두 가지 점에서 좀 명확히 그럼요. 해야죠. 그게 네. 잘못되면 이게 만약 김학의 차관에 대한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수사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무리를 했겠냐라고 하는 그 논란의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현 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그러니까 충분히 청와대와 어떤 소통로가 있었고 이런 소통로를 통해서 뭔가 공감과 지시가 오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고 같은 법무법인에서도 한 2년 정도 같이 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청와대의 어떤 그런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지금 그 그렇죠. 부분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전제를 하고 그 당시에 민정실 그다음에 이규원 검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렇게 딱 찍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조금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거- 야당에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야당이니까. 국민의힘 박상도 의원이 네, 청와대 네, 핏을 강력하게.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요, 법무부는 위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또 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가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급하게 출국을 하려는 그 사실을 확인했고 출국을 막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과 약간 문제가 있는 절차도 좀 괜찮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저 얘기를 그냥 일반인들이 법감정에서 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저런 식이면은 그냥 검사가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마음대로 공소제기 해도 되는 거냐고요. 네. 만약에 저 얘기를 법무부에서 진짜 모르고 얘기를 했으면은 무지의 소산이고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융통성과 어떤 여유를 부려서 약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라면 이게 해당이 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서 이 집행을 해야 될 검찰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 해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난을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지금 말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다고 이해는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용의가 용인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를 보면 행동을 보면 네.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 도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표를 급하게 살 이유가 있었겠나는 의혹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네. 만약에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하면 빨리 이 사람을 출국 금지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을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법들이 제대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법적인 어떤 요건이 안 돼서 이거 알면서도 출국할 수 있도록 놔뒀을 때 나중에 받을 비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 사람 도망가는데 왜 붙잡지 못했냐는 논란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한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 법무부든 검찰이든 잘 이해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요, 다시 재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이었는데 이걸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재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원래 배정됐던 안양지청에 있는 그 담당 검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예, 그렇죠?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고 이해관계가 엮일 수가 있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대검의 지휘 라인 변경했다 그러고 안양지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떤 검찰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불편부당하게 뭐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일단 지금 고발이 됐는데도 한 달째 흐지부지 하고 있다 보니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 이제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그 이정섭 이제 부장검사한테 재배당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문정 검사가 작년에 SNS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네네. 부산지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검사가 공소장을 잊어버려가지고 표지를 위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문정 검사가 SNS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귀족 검사의 공문서 위조, 조국 장관 부인의 수사보다 독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고소장 표지 위조한 것보다 더 큰 불법이잖아요. 굳이 그렇죠. 죄질을 따지자면.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하니까는 윤석열 총장도 그거를 참고해서 독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재배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져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사건까지 재배정해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